그리고 이 내용이 네이버 메인에 뜨면서요, 저는 정말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실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일반인에 비해 자존감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존감의 정의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죠. 뜻 그대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천부적인 재능, 아니면 상위 1%의 인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자기 내면의 성숙한 가치와 사고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영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저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뭐 9개월만 안 했다 뿐이지 대한민국 최고 하류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돈 버는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법적인 문제, 아니면 세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맨날 나를 만나면 보험 얘기만 하고 나에게 뭔가를 팔려고 하는 그런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라면 둘 중 어떤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매일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나의 주머니에 돈을 빼가려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가짜 자존감을 연기했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성공한 내 모습을 연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영업했죠. 비록 지금 내 현실은 담배 한 각 살 돈 없고 매일 빚쟁이들에게 독촉전화가 오지만 저는 고객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고객들 앞에 가서 잔뜩 움츠러든 채로 아무 자신감도 없이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어떤 고객들이 저와 계약을 맺어줬을까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자존감은 돈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이 자존감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겸손할 바에는 오만해라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네이버 메인에 뜨면서요, 저는 정말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런 사기꾼 새끼, 저런 애들은 뭐 절대 돈 벌은 적 없다, 길어야 5년이다, 뭐 별의별 악플이 다 달렸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나라죠. 오디션 프로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최고야, 나는 당당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승자들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착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요, 꼴보기 싫어하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모두 알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본인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와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잘 나가지 못하면 내 스스로 더 노력을 해서 이 벽을 깨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를 맞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없이 본인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영업사원들, 고객들이 고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런 말을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객에게 어떤 일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이야기했어. 그때 내가 아이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맞아, 쟤는 영업사원이니까 원래 나한테 저 정도 해야지, 저건 당연한 일이야, 이런 것들이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겸손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겸손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다 익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벼가 다 익기 전에 고개를 숙여버린다면 그것은 농부의 손에 뽑혀버리고 말죠.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숙일 때가 아니라 고개를 최대한 빳빳이 쳐들고 위로 올라갈 때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겸손이라는 건 충분히 내가 익은 다음, 내가 충분히 성공을 거둔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만 한번 보시더라도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대형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요,
이거는요 별거 아닌 정보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최고다. 이렇게 해야 돈 벌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나를 시샘하고 미워할까봐? 아니면 내 분야에 자신이 없어서? 되지도 않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요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말이죠. 그럴수록 당신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자존감 역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경영 컨설팅 업계 그리고 성인교육 플랫폼 중에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그럼 지금의 내가 겸손을 하는 것과 5년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요 어딜 가서라도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본인의 분야에서는 본인 스스로 최고라고 믿으시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비록 지금은 내가 최고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방향만 보고요 미래에 성공한 내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내세요. 지금 현실에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허세나 부리고 오만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내면의 강함과 당당함을 표출하라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머리를 빳빳이 들고 위로 올라가세요.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고 올리는 것이지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자존감을 대신해서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라입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저의 인생 명작인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의 작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노력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노력의 양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존감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만큼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은요 세상에 절대 없을 거라고 봐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고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나는 이때까지 이 목표를 이뤄내겠다. 이것을 완성했을 때만큼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죠. 그런데 나의 자존감을 돈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돈으로 자존감을 만드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나의 자존감,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내기 위해서요 가장 보여주기 쉬운 차를 계속해서 바꾸기 시작했고 옷도 더 좋은 명품들을 사고 그리고 집도 더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내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타면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고요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면 2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존감을 돈으로 연결시켜버린다면 언제든지 내 자존감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돈으로 자존감을 이야기한다면 이건희 회장 위에는 빌 게이츠가 존재하죠. 그럼 이건희 회장의 자존감은 바닥일까요? 아니겠죠. 즉, 그 사람들은 돈을 자존감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을 증명할 줄 안다는 거죠.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내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그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건 간에 나는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내는 거예요. 밤을 새건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내가 한 달 안에 5kg를 빼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안에 4kg를 빼는 건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의 노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kg를 빼기로 했다?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5kg를 빼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한 가지씩 이뤄내는 것. 저는 이것이 자존감을 올리는 정말 끝판왕,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존감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억대의 연봉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첫 번째 책을 완성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나는 2달 안에 이 책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매일 새벽 2, 3시까지 밤잠 줄여가면서 결국엔 2달 만에 첫 책을 완성해냈죠. 이렇게 스스로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번 유튜브를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만에 구독자 5,000명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저는
한 달 만에 5,000명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구독자들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의 노력을 증명해내는 것,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화되다 보니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존감이라는 건요, 노력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산다는 걸 설명하기 바쁜 사람들이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세요. 그것이 저는 내 자존감을 올리고 그 자존감을 통해서 돈을 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